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금요일 밤 기준이죠. 나스닥, S&P, 다우, 약보합, 강보합,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은 현재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미 연준 침묵 기간. 그러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크게 한번 살펴보시죠. 나스닥 기준으로는 일봉입니다. 보면 기술적 반등 부분에 있죠? 주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보여요. 현재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완연한 하락 추세에 아직까지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뚫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은 기술적 반등 국면. 다우는 온전히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분위기는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딱딱딱 하고 있죠. 다우만 차트만 보게 되면 다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강세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를 좀 볼게요. S&P 기술적 반등이죠. 얘 또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 테크 섹터 또한 기술적 반등, 테크 또한 니케이 또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니케이도 현재 기술적인 반등 흐름에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만은 빠그러져 있죠. 그러나 기술적인 반등, 독일도 기술적인 반등인데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이에요. 상해 또한 기술적인 반등. 중화권은 다 박살나서 기술적인 반등에 있습니다. 항생 또한. 유로스톡 볼게요. 유로스톡 또한 기술적 반등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좀 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유럽의 경제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 경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과연 받아줄 수가 있을지. 파운드화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증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증시 매크로를 한번 보고 가시죠. 시황이요.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봤으니까 대한민국 증시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박살나 있죠? 박살나서 살짝 반등해 있다.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사실 한국의 코스피 대장주가 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왕 본 김에 한번 쭉 보고 갈까요? 그럼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자, 박살나 있죠? 현재 SK 하이닉스의 월봉입니다. 박살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쭉 보신 김에 대형주도 쭉 보고 가시죠. 자, 네이버 완전히 초토화돼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처절할 듯한 모습입니다. 그쵸? 너무나 박살이 나 있어요. 카카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다만 2차 전지주 섹터가 조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 자, 선방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박살났다가 살짝 반등,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강한 모습이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고요. 2차 LG 화학도 조금은 기술적 반등 부분에 있다. 대형주 대부분이 박살나 있고 2차 전지주만 조금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자, 원달러 환율 1302원. 자,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그동안에 좀 많이 강세가 됐어요. 그쵸? 요 부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거 슈팅 나온 거 그대로 돌려줬어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갔다는 조금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지표 조금만 더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에 대한 약세 104.50 원화의 그림과 똑같은 모습일 거라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원화의 그림과 똑같아요. 자, 이 부분이 돌려져 나갔다. 그대로 원달러도 돌려져 나갔고요. 미 국채 금리 또한 이 부분이 돌아져 나갔습니다. 자, 10년모를 좀 볼게요. 1년 기준으로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10년모는 그나마 좀 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조금 격차가 남아있죠. 미 국채 금리의 하향 조금 더 내려와야지요. 달러 인덱스의 하향, 원달러 환율의 하향, 즉 원화의 강세, 증시의 전 세계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의 월봉 기준 여기 빠그러지고 이 정도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증시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당분간은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의 한 달 정도 누적 증권사 창구 화면입니다. 수급이 좀 엉켜 있어요. 메릴린치, 골드만, 키움, 신한, KB, 그쵸? 모건 스탠리, 매도 쪽이에요. 골드만, DB, 한국 모건 스탠리, HI, 하이, UBS, 유진, 맥쿼리, JP 모건, 다이와. 여기 매수에는 메릴린치, 키움, 신한, KB, CT, BNP 파리바, CS. 무언가 조금은 이베스트도 있고요. 하나도 있고요. 수급이 엉켜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한 달 기준.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는 그 근처에 있는데 대체 잔고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용 잔고 비율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금요일 기준 0.83 그 위치고요. 셀트리온 기준이고요. 헬스케어 1.43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바닥권에서 큰 변동의 흐름이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17 얘도 거의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들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볼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대략 한 100만 주 가까이 들었거든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봤을 때 97만 5천 주가 들어서 1047만 7천 주 많이 늘었죠? 그렇죠? 보면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자고요. 그래도 3천만 주 이상에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요 고점, 요 고점, 요 줄었던 부분 다시 여기 온 거예요. 그 라인에. 그래서 늘어났지만, 그쵸? 늘어나고 있지만 다시 줄어들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부분은 매크로의 안정과 실적에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2023년도 미국에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물결, 큰 물결이 열립니다.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의 물결을 넘어서는 엄청난 시장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미국의 신약의 특허가 항체가 다 풀립니다. 그 물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내 마음만, 내 변덕스러운 마음만, 지쳐가는 마음만 컨트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 즉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본업과 투자 이후에 성공할 수단을 찾거나 또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파동을 잘 분산시키길 바랍니다. 미국 외에 바이오시밀러 처방 더 쉽게, 장벽도 낮춘다. 교차 처방에 대한 부분이죠. 휴미라 이 부분 언급되고 있죠. 2023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거 출시한다. 휴미라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오시밀러에 대거 수용될 수 있는 이 법안, 바이오시밀러 두 번째 물결, 정말 큰 시장이 열립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2023년 경쟁 구도 달라질까? 자, 휴미라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스텔라라, 알리아, 졸레어, 프룰리아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본격 개막, 국내 기업 개발에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하다. 자, 이 신약에 대한 부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섹터가 이제 투자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또한 여기에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추후에 대한 분야로서 mRNA와 마이크로바이옴 이 부분에 또한 셀트리온 또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성장할 기업 찾습니다. 제약사 바이오벤처와 상생의 앞장선사.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개발을 하죠. 셀트리온 또한 피노바이오와 링커 페로드 플랫폼 기술 옵션 도입을 실시하였다. 공동 연구 개발. 이게 전 세계 바로 트렌드이자 추세이죠. 사실 LO, 기술, 수출, 제네릭. 한국에서 신약을 만드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자금력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은 제조, 특히 셀트리온 CMO 분야를 열었죠. 먼저 열었고 항체 바이오 시밀러란 시장을 세계 최초로 열었죠. 이걸 열게 되면서 기술 수출이 생겼고요. 제네릭은 원래 국내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고 있던 기업들이었죠. 국내 제약사가. 어쨌든 중요한 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개발하는 것이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날개단 바이오시밀러, 연매출 2조 클럽 눈앞, 삼바와 셀트리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전년보다 25% 매출액 급증하고 있고 램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 32%, 얘가 40%에 육박하고 요 점유율에다가 땅덩어리에다가 미국과 유럽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아버리는 겁니다.
부가가치와 신약으로서 한번 꽂으면 평생 꼽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감염성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은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언급드려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본인의 흔들리는 마음만, 지치는 마음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 레고캠, 익수다, 휘노바이오. 그리고 글로벌, 이제 2024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항체 약물 접합제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일본 ADC 기업, 다이치산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았었죠. 엔허투에 대해서. 엔허투를 능가하는 효능과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겠죠. 셀트리온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램시마, 허즈마, 투룩시마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 이 두 번째 물결이 램시마 SC와 유플라임입니다. 얘가 심장이에요. 이 실적 기반 위에 얘네가 뻗어나가고요. 여기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게 되면 아바스틴이 추가가 되었죠. 스텔라라, 졸레어, 폴레어, 악템나 얘네가 또 출거를 할 겁니다. 삼상이 진행되고 있죠. 막대한 자금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요. 이 돈들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신약을 만들고요. 요거는 일반 신약보다 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2024년도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조금은 뭐 신약이 허가된다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방향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제로 레고캠 바이오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ADC 회사이고요. 익수다 또한 마찬가지고요. 피노바이오 또한 국내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mRNA, 아까 언급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 여기에 ADC, 이중항체도 투자가 되고 있지만 ADC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컨주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포트폴리오니까 이미 지도는, 라인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미디어에서는요, 이 기사에서는 셀트리온의 2023년 추정치를 2조 7천억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데는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아요. 2023년도. 자, 2022년 거의 끝나가고요. 2023년. 실적도 성장을 했고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가시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해내고요. 2024년도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해낸다면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물결에 선두 입장에 서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지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위치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PER, 주가 수익 비율 38. 과연 이게 정상인가? 그날까지 이금을팔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대비 또는 지금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4월 달부터 월봉 기준으로 밀리면 아래꼴이 달아가면서 세력들은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량을, 개인의 물량을 빨대로 꽂고 쪽쪽쪽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 빨간색, 이 파란색을 보면은요, PER 40선이거든요. 요 기준선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뚫었죠? 이탈했어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본다면 PER 40인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요거를 이탈할 정도로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너무나 싸다. 이탈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빨아제끼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 자, 그 부분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신 거고요. 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또한 요 PER 40을 이탈해 있죠. 이탈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쵸? 거의 밑으로 내려와 있다. 헬스케어 또한 주가가 그만큼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 헬스케어 기준으로 유럽 시장의 직판 전환은 마무리되었고 미국 시장도 그동안에 준비한 직판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유럽 직판 전환 및 미국 시장 변동대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주가가 싼 이유가 헬스케어 기준, 유럽 직판 전환 및 미국 직판 준비를 위해 초기 비용이 많이 집행되었다. 자,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통합 셀트리온 그룹의 시총 및 PER 수치도 지금 PER 40을 내려와 있어요. 내려간 적이 거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참조할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PER 100 근처까지 갈 때가 있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도 PER 100 근방까지 갑니다. 한번. 그리고 헬스케어는 PER 100을 넘어섰던 적이 있죠. 이거는 PER 100선이에요. 파란 거 위에 거, 아래 거는 PER 40. 요걸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슈팅 나올 때. 자, 그리고 통합도 PER 100. 그쵸? PER 100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PER 40 미만. 얼마나 싼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주가는 바닥. 자,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때 1차 목표가 이 PER 100 넘을 때 통합. 이 기준점입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자, 내년도 수십조 시장에 미국 시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바로 바이오시밀러의 첫 번째 물결을 넘어서는 두 번째 물결. 물론 유럽 및 기타 시장도 성장하겠죠. 그리고 모든 롤라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3, 4합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시장 평가가 PER 38입니다. 만약 이 수치도 고평가라고 판단된다면 하루빨리 팔고 떠나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회사도 서정준 회장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 하락을 이유로 회사를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주식을 노리는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회사를 비난하는 자들은 절대 주주가 아니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 성과가 부족하여 주가가 하락했다면 당연히 회사도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입니까?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공장에 대한 수율 개선, 제품에 대한 수율 개선 및 직판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준비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하나둘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또 다른 1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흑수저 출신의 한 사업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신약 레키노라를 개발하여 기술력을 입증했죠. 램시마 SC가 바이오 신약으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판매망을 확보한 회사가 모든 산업군을 통틀어서 회사가 몇이나 됩니까? 지금 이러한 회사에 투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음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월봉이. 분명히 또 아래꼬리 근방에서 끝날 거예요. 이제 밀려봐야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밀려봐야 이 부분에.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박살날 때도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아래꼬리를 밀릴 때마다 답니다. 강하게 밀릴 때마다 아래꼬리를 달면서 누군가는 담고요. 또 올라가면 얼마 되지도 않은 물량 가지고 밉니다. 이 가격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개인의 물량을 쪽쪽 빨아대면서 PER 40 미만 돌파할 때, PER 100이 넘어갈 때, 개인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가 1차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